출발했다. 나는 이런 표현 예전 말이어서 쓰면 안 되지만 무슨 시다다. 시다. 네,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거다. 막 이런 거예요. 근데 대선 출마 검토한 적은 없는데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? 똑똑해 보여요. 김문수는 저는 최근에 예전에는 그냥 국적이 뭐요? 김문수인데 계급식 뭐요?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 정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. 최근에 이 행보를 보면 되게 잘한다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똑똑해 보이는 게 탄핵 관련해서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. 대선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식 선언을 하지 않는데 이 기자 질문에 답변한 거거든요. 당신이 학장성이 없지 않나 질문하니까 그게 뭐요? 국적이 뭐요? 기자. 그건 아닙니다. 아니지만 그러게 자기가 밑바닥부터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계층을 거쳐봤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본인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. 저는 정무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. 영감. 아니,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바보는 아니고요. 네. 사실 이게 그 주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랐을 텐데 한 거의 1년 조금 안 될 때부터 김문수가 차기 대선 물어보면 잡히기 시작했어요. 어쩌다가 맞아요. 1% 잡혔다 안 잡혔다 1% 안 잡혔다.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이미 받고 있었다. 이게 그러니까 빌드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차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시다? 뭐 이제 미싱? 그 얘기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 의식하고 있구나. 이재명 대표도 이제 성남에서 이제 프레스에 끼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딜레마는 이제 이게 내란이라는 사건 이게 다른 것도 그냥 강경 보수가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중도 이제 보수층에서 얼마나 좀 확장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데,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지상파에서 뭐 방송도 진행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가 답변이 제한돼요. 제가 굉장히 제한되는데 네. 저의 확고한 소신은 하나 있어요. 내란 세력의 복귀는 안 된다.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꼭 적극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,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느냐, 김문수가.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거예요. 어쩌면 그게 객관합니다. 이번 선거는 헌법 수호 세력하고 헌법 반대 세력 그렇죠. 이 싸움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맞아요. 마찬가지로 김준일 평론가처럼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내란 수호 그리고 헌법을 깨는 사람들이 복귀하는 거는 우리나라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수에 최소한 60-70%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찬성하지 않을 그렇습니다. 겁니다. 김문수, 그게 상식이죠. 근데 김문수가 이제 이걸 김문수가 이 정도 왔는데 포기할까요? 아닙니다. 먹잇감이까지 올라왔어요. 살다 자기가 대선 주자에 보수 진영에 오늘 범보수 노트 한번 조사에 따르면 20% 압도적입니다. 오세훈, 홍준표 등등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포기할까요? 그 부분이 좀 딜레마. 더 문제가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예요. 룰 자체가 당심 위주로 돌아가도 돼 있거든요. 이 구조대로라면 김문수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김문수가 되도록 돼 있어요. 후보로. 또 결론은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말했던 중도층한테 소구가 되지 않거든요. 그런 길로 가면서도 김문수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국적이 어디요?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아니 지금 말씀 금방 해주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는 김문수예요. 장관입니다. 20.7%. 다음이 유승민 12%. 유승민인 것도 더 웃겨요. 그분도 어렵잖아요 지금. 한동훈 8.9, 오세훈 7.4, 홍준표 6.3.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? 안철수 4.6, 이준석 3% 나왔네요.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. 한 절반 정도는 사실상 캠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절반 조금 안 되게.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적극적으로 간을 보고 있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, 예를 들면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의원 쪽에 이제 줄을 섰다. 오세훈 시장 쪽에 줄을 섰다. 이런 게 얘기를 했거든.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한동훈 대표 이제 책 내면서 복귀하려고 하니까 비판적으로 그거를 또 언급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또 송파의 박정훈 의원이 또 신동욱을 저격을 했어.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줄 섰는지가 너무 쫙 보이는 거지. 그러니까
한동훈도 지금 뭐 이발 김문수가 3조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김문수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. 한동훈 쪽에서도 오세훈 쪽에서도 이거 끝까지 가지 않을 거다. 탄핵 되면은 바뀔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지금만큼 독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지금 상황만큼. 예. 이제 그렇죠. 현실론의 또 얘기들이 그 시그널을 아마 권영세나 권성동도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자. 뭐 이런 식의 이제 딱히 이렇게 이게 그때 우리 계속 여기서 뉴스킹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려면 출구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. 지금 벌써 조기 대선 국면이 5월 초, 4월 말이면 두 달, 석 달이 채 안 남았어요. 아니 오늘 신문 보니까 다 대선이야. 다 대선이야.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돌려봐요. 정상적인 대선 국면이면 1년 전부터 대선 국면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한 반년 남았을 때는 좀 본격적인 싸움이 들어갑니다. 맞습니다. 예. 두세 달 남으면 완전히 막판이에요. 막판 초접전 레이스예요. 그래, 맞아요.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탄핵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탄핵 결론이 이 3월 초에 중순에 나면서 그 권영세는 어떡합니까? 또 권영세는 지금이라도 나는 뭐 일어나도 비상계엄이라도 표결 참석 안 했을 거야. 이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. 가능성에서. 그러니까.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탄핵의 결론이 났을 때 입지를 정해야 돼요. 나가든지 있든지 정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탈출을 못하면 결국은 가장 안쪽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제가 국민의힘 편드는 건 아닌데.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. 왜냐하면 어차피 양쪽 그 뭐 진영은 최대한 집결을 그렇죠. 할 거고. 뭐 그 얘기 좀 이따 해보겠지만 다시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를 꺼내가지고 중도 보수.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양쪽에 있는 중도가 어디를 찍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. 중도가 김문수 장관 찍기는 상당히 어렵죠. 왜냐하면 당시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일어나서 사과하지 않았어요.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을 받는 거예요. 그렇지. 그 안에서. 그 안에서 예. 그 인사 안 하고 그 안에 가만히 이게 앉아 딜레마인 거예요.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본인한테는 지금 지지율이 되는데 또 말씀하면요 그 중도층을 다 잃어버린 결과거든요.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나머지 80%는 지지하지 않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아무 지지하지 않죠.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멋지다 김문수 이러면서 박수 쳤거든. 꼿꼿하다 꼿꼿하다 이러고 있으니까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내란에 대해서 사실 뭐 서영교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안 따른 것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뭐 지지가 자기 보수 진영에서 있기는 한데 어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자발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결국은 어제 이 엄동설안에 취재 편의점이 카메라 메고 현장을 나갔어요.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.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민심 투어 하려고 실제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나 다 똑같아요.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고 12월 4일 날 아침에 시장에 나왔더니 정말 파리 한 마리가 없더라는 거예요. 생선 가게인데.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안 나오고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상인밖에 없어요. 전부 상인들이 앉아서 그 핸드폰 하시고 유튜브 하시고 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줌마인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하십니다. 그러니까 북적북적 시장이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들이 흥정하고 아니 저 인터뷰 못해요. 뭐 지금 장사해야 돼요. 일해야 되는데 다 인터뷰하세요. 다 인터뷰하시고 죽겠다 다. 네, 그러니까 어찌됐든 빨리 이거를 끝내달라. 그게 우리는 살 길이다. 그리고 사람들이 좀 돈을 좀 쓸 수 시장에 와서 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그 상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. 나부터도 안 써요.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. 맞아요. 이게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들도 지금 현금 안 쓰고 다 쟁여놓잖아. 투자도 안 해요.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 유보하는 그 상황이고 외국인들 투자도 끊겼어요.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그래서 이게 막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막 계약을 제가 아는 분인데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그 계약 조건에 쿠데타, 뭐 내란 이런 게 있으면 유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대. 그런 진짜 생각도 못했대요. 그거를 진짜 그러네. 직전까지 갔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쿠데타 일을 하겠어. 아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지. 그것 때문에 일단 유보. 막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. 지금.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타격을 입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장에 가니까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. 정말 잠 한숨 못 잤고 이거
이거 어떻게든 빨리 뭐 좌우당간 빨리 결론이 나야 사람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겠니? 안 사 먹는다, 돈 안 쓴다. 그렇죠. 이제 이런 이게 겁니다. 이제 탄핵 열차가 가고 있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달리 갈 가능성, 저 역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. 뭐 네. 비록 또 한쪽에서는 4대4, 5대3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제가 지켜보면 결과는 없다고 보고 가장 두려운 게 그걸 거예요. 이게 사투리 속어 좀 빠꾸 하는 거. 네? 빠꾸, 백. 백. 돌아가는 거. 속어를 좀 쓸게. 일본 말이지. 요새 사람인데 옛날 말 많이 써. 일본 말인데 뒤로 가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. 맞습니다. 뭐 지지자, 극렬 지지자가 뭐 거기 저는 한 20% 내외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20%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잡히는 거 그렇다면 그분들 빼고 나머지 80%는 원하지 않을 거니까 네.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국민들은 좀 어찌됐든 내란 상황을 빨리 종결을 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란 심판 선거다. 그렇죠. 그동안 이제 그럴 수밖에 윤석열 없는. 심판했었는데 그 종결판이 내란 심판 선거다. 그리고 나서 어떤 대한민국으로 갈 거냐. 네.